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군산 지역경제 침체가 길어지고 있고 그것은 곧 전북 경제의 위기이기도 한데요. 현대중공업 선박블록 물량 배정, 최근에는 삼성 투자설로 술렁했습니다.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설이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휘둘리는 지역경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시사토론에서 따져보겠습니다.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토론에 앞서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인도에서 열린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고 이 부회장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갑자기 삼성의 군산 투자설이 흘러나오면서 돈에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성이 폐쇄된 GM 군산 공장에 신규 투자를 하거나 군산 도시재생 지원을 고려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도는 그간 군산 공장 정상화를 위해 국내외 6개 업체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완성차 업체도 아니고 관련 논의도 없었던 곳이라 돈은 뜻밖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과거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된 사례가 있는 만큼 대응에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정확히 지금 우리 전북이 그 내용을 지금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진위 여부를 좀 관계 붙이는 산업부를 통해서 현재는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투자설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군산 투자 논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군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침체가 극심한 만큼 도민들은 그저 설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는 지난달 19일 보도입니다. 최현성 교수님, 다들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처음 이 보도를 접하고 들었던 느낌은 어떠셨나요?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요. 또 놀랍기도 하고. 그러면서 2011년에 이미 삼성에서 새만금에 20조 원 투자해서 신재생에너지 단지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일종의 사기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또 이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그 대기업을 이용한 정치권에서의 일종의 그 면피용 넘어가기식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고 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삼성같이 초우량 기업이 이 전라북도에 그동안에 투자한 것이 없는데 좀 이번 기회에 어려운 전북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공공성이 기업이 더 강화되고 그런 것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지만 집행위원장님,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정확히는 실체는 없어요. 삼성은 부인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더 알아보겠다. 그 정도 수준인데 그저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약간 기대감을 부풀린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가능할 건데 어떠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첫 번째는 삼성 이재용의 법적인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지금 타도에는 삼성이 대기업으로서 다 투자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했거든요. 전라북도에만 지금 출자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생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다 투자를 하겠다.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요. 이렇게 잔치 날만 정해놓고 잔치는 안 벌리는 이런 행태. 이거는 정부나 삼성이나 좀 격에 맞지 않는 행동들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조동영 의원님, 선의로 해석하자면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런 설에도 관심을 폭발적으로 가질 만큼 군산 지역의 지역 경제가 정말 절박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과대한 기대나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군산에 실제 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한 집 걸로 한 집이 자영업자들이 점포가 폐업을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슬로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군산 시민들이 그만큼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의를 중시하는 리더 스타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이재용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뭔가 삼성에 대한 투자 유도를 해내는 내용적인 뭔가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정부나 삼성에게 기대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우리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좀 나서서 과거의 실패 아까 뭐 우리 최현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 사례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어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때는 아닌 것 같다, 군산의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좀 준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군산 지역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군산 시민들, 나아가서는 전라북도민들이 한 마음으로 노력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지역 경제 위기가 이렇게 뭐 꺼졌다고 그래야 하나요? 그런 걸 보면 너무 허무하고 순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십니까? 저는 좀 이제 군산하면 이제 전라북도의 굴뚝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래서 군산 산업이 잘 돼야지 이제 전라북도 전체 경제가 이제 잘 돌아가게 되는데, 이번 그 군산 사태를 보면서 좀 굉장히 좀 착잡했어요. 한 가지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군산 경제가 추락하게 되는데 현장에 쭉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선거 기간에 한 번도 군산 경제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본인이 사과하는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퇴임을 하셨지만은 군산시장님께서도 모든 것은 글로벌 경기 탓이지 본인이 잘못 대처했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나름대로 화려하게 퇴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군산의 대기업들의 위기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예고가 된 거였거든요. 몇 년 전부터 예고가 돼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준비도 없이 미봉책으로 잘 될 거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파국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삼성이 이렇게 뭔가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희망적인 소리를 듣게 되는데, 저는 지사님, 그다음에 군산시장님 지금부터라도 빨리 팀을 꾸려서 삼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나름대로 전라북도에 빚이 있는 거예요. 2011년도에 어찌됐든 정치권에서 요구해서 그냥 사인을 하나 해줬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글로벌 기업이 이 도민들한테 오랫동안 희망을 줬다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할 때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이 우리 도민들한테 그런 빚도 갚을 겸 어려워진 전북 경제도 살릴 겸 또 지금 너무 청년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 일자리 만들어서 전국의 젊은이들이 전라북도로 좀 오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가 삼성의 결단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좀 지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짚었거든요.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아까 이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기업이 어떤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기업이 철수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징조가 보였던 일들인데 그걸 정치권에서 매우 소극적이거나 또는 무관심하게 대응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실 인도에서 이제 이재용 회장을 대통령께서 만나는 그 사진 영상을 저는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서야 될 때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고, 그 부분에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제 도지사나 시장님 쪽, 군산시장님 쪽의 어떤 의견을 구한 바를 보면 일단 과거 11년에 있었던 그런 삼성 측의 사기극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또 아직 이게 가시화된 어떤 결과도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또 동요하는 것이 단체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좌고우면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과거에는 뭐가 없는 뭔가를 위해서 연출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삼성에서 투자할 명분이 있는, 그리고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씩만 견인해줘도 삼성이 어쨌든 투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럼 삼성에게 무엇을 투자할 요구할 거냐 그런 생각하면서 현재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성 SDI에서 지금 매우 성장세가 빠른 속도로 또 세계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이 확대되어지고 그것을 삼성 SDI가
거의 세계를 끌고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ESS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처가 필요하다, 또 생산 공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저는 조 의원님 그 5분 발언을 그렇게 안 받고 TF팀을 상시적으로 뒀으면 좋겠다.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요. 이번 TF팀의 시민 대표로 해서 들어갔었으니까요. 최종 그 정무부지사가 그 위원장으로 한. 근데 이런 TF팀이 지역은 어느 특정 산업에 지금 편중돼 있거든요. 모든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어때 이상이 생겼을 때 TF팀이 꾸려지는 게 아니라 상시 TF팀 중에 정무적 판단하는 TF팀, 행정적 지원을 하는 TF팀을 상시 운영을 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산업을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산업 개발, 또 새로운 산업의 투자, 이러한 TF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상시적 TF팀. 그래서 제가 조동영 의원님 5분 발언 듣고 박수를 치면서 저 되게 좋은 생각이다. 근데 TF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무슨 일만이 생기면 TF팀은 항상 생겼었던 건데 임시적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SDI가 저는 그 기분이 안 좋았던 점은 뭐냐면 군산과 구미와 울산 이 세 군데를 놓고 나한테 잘해주는 지역으로 갈게. 이런 모양새가 너무 비춰져서 그게 싫은 거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조동영 의원님도 수혜자이시긴 하죠, 정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저희가 인천을 쫓아 올라갔어요. GM 때도 올라갔었는데 전혀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6.13 지방선거 끝나면 만나겠다. 이제 와서는 뭐냐, 조금 더 위에 있는 분들이 말하면 하겠다. 이렇게 우리 도민과 우리 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정치적 역량은 아주 미진했다. 그래서 촉발된 군산만 문을 닫고 거기 한 사태의 축이었던 부평이나 창원은 지금 모든 공적 자금이나 GM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시가 그나마 불씨가 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우리 정무를 판단하고 있는 정치인이 조금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 공감하면서 제가 이제 TF팀 상시기구를 만드는데 그동안 TF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지만 의원님처럼 그게 일시적이고 때우기식으로 행정에서 그냥 요식행위처럼 비춰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도지사께 상시기구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상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의원, 시의원, 뭐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 보내는 어떤 비서관 이렇게 해서 또 기업에서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TF팀이 거의 구체적으로 한국GM 이후 현대중공업 이후의 군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TF팀이 필요하고 사실상 상근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우리 서지만 의원님도 상근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은 이미 최은성 교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쉬움도 많고요. 군산 사태를 지금까지 바라보는 우리 내부의 그 노력이나 그 외부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또 화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삼성 투자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앞서는 우리가 이게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팩트 한 가지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그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났다. 이게 아마 이번 설의 진원지가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기대를 좀 실은 것 같은데 그런 연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사실은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군산 결정적인 게 현대중공업이 이제 빠져나가면서부터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삼성에서는 이미 거제에 삼성중공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선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도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그만큼 이 조선업 자체는 세계적으로 불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중공업이 군산에서 재가동된다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희망이지만은 사실 이게 지금 빨리 다가오리라고는 지금 기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구미에 가게 되면은 구미에서 난리예요. 왜냐하면은 구미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 삼성하고 LG인데 삼성과 LG가 구미에서 탈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구미에서는 탈출해서 왜 군산으로 가느냐. 구미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예요. 근데 막상 군산에 또 온 것도 없어요, 또. 이제 지금 이제 구미 같으면은 스마트폰 공장이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게 이제 삼성에서 베트남으로 계속 이전해가지고 거의 다 옮겨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공장은 평택으로 또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미 입장에서는 어렵죠. 거기다가 삼성에서 100조 원 투자하겠다. 이런 설이 나왔는데 그 투자의 중심지가 군산일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구미에서는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삼성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좀 동서균형을 맞춰서 좀 투자해 줬으면 좋지 않냐. 지금 사실은 전남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가전 부분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전라북도만큼만 아까 우리 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그동안에 좀 박하게 해오셨단 말이에요, 삼성에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좋은 기회에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는 조 의원님 말씀하신 삼성 SDI 같은 거는 굉장히 저희가 한번 노려볼 만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새만금에서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예요. 2019년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2.1기가와트라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면은 신형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 정도를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데 태양광하고 풍력은 그 자체로 바로 발전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배터리에 저장이 됐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첨단 엄청나게 큰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삼성 SDI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것과 같이 엮어서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 산업 단지로 만들면서 그런 그 배터리 산업도 같이 오게 하면 지금 새만금 개발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전기차 기업들 유치하려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 SDI는 ESS라는 대용량 배터리도 하지만은 전기차용 배터리도 이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우리가 타겟을 맞추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근데 아직 지금 삼성이 노렸던 점은 이거였어요. 연료전지 배터리 부분 사업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장 사업부거든요. 근데 전장 사업부는 뭐냐면 2016년 하만 기업을 인수할 때 이 커넥티카, 그러니까 IT 기술이 접목된 종합 기술하고 그다음에 오디오가 하만이 전문이고 우리나라 삼성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전문이거든요. 요 두 개를 묶어서 전장 사업부를 하고 싶었던 게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은 미래 전기 자동차 산업에 한 발 앞서가고 싶었던 거죠. 연료 전지는 연료 전지대로 또 그 전장 제품은 전장 제품으로. 지금 나온 군산과 구미,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미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태에 간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삼성이 본부장급이 와서 내사를 했다는 설도 있고 한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전장 사업부가 온다는 거거든요, 군산에. 이 전장 사업부는 수출과 수입이 용이한 쪽으로 와야 되는 게 맞고요. 구미보다 울산보다는 군산이 더 적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울산에 있는 SDI, 삼성 SDI가 모든 걸 끊고 군산 온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LG가 갖고 있는 저기 충북에 있거든요. 그게 또 군산으로 온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서산에 있는 SKD 이노베이션이 새로운 공장을 이전할 때는 군산이 지금 1순위예요. 그러니까 연료 전지 사업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왔어요. 근데 미래 산업인 이런 전기 자동차나 이런 제품에는 전장 제품이 무조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선두주자에 삼성이 있는데 좋은 기회다. 그 대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요건을 빨리 정치권이나 도가 열심히 싸워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구걸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도민이 국민보다는 나으니까 이런 걸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이런 밑바닥 정선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 그동안에 철저하게 전북을 소비시장화했다. 그런데 지금 군산 사태도 있고 어차피 그 전장 사업 부분이라는 지금 군산에 필요한 그 사업 부분도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으니까 전라북도를 이제는 생산 기지화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이제 윤 시장님이 이제 상당히 주도적으로 3년 전부터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한편에 저희가 현대중공업과 한국GM 또 과거에 2011년에 삼성투자설에 대한 그 실패 사례를 보면서 전북형 군산형 새로운 신성장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측면에서 핵심은 뭐냐면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 조건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1차적이고 또 하나는 기업을 만들었을 때 그 기업이 지역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이며 이 사람들이 함부로 기업의 이윤에 따라서 무조건 나가게 하는 어떤 비사회적인 어떤 기업의 이윤만 따라가는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내부적인 조건도 좀 저희가 다시 재검토할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삼성에서 하만이나 SDI의 어떤 전체를 다 이전하자는 게 아니고 ESS 산업 분야만 생산 공장이 현재 세계적인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ESS 사업 분야만 뛰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저희가
상시 TF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전북형 신일자리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핵심적인 화두는 기업의 내용을 한편으로는 가져가되 또 한편으로는 얘네들을 어떻게 유치하는 내용적인 인프라를 우리가 준비해 줄 거냐. 그다음에 유치 후에 이것이 실제 지속적으로 지어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기업의 유인에 따라서 무조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부적인 준비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포함된 ETF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삼성에서 이달 안에 일자리 창출 방안, 지역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군산 투자 방안이 최소한의 어떤 그 기초적인 그 메시지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에서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게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상당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전북으로 오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전라북도로 투자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전기 전자뿐만 아니고 굉장히 그 종합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쪽에 어떤 것이 올지는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은 저희가 내심 기대하는 것은 좀 전시용보다는 그래도 여기 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랫동안 기업이 일구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이제 도민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전장 부분도 삼성에서는 이제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를 미래에 염두에 두고 완성차는 안 만들겠지만은 핵심적인 부품은 삼성에서 공급하겠다. 이런 전략은 오래전부터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장 적극적인 데는 광주예요, 사실은. 그래서 광주에서 삼성의 전장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좀 이게 이제 전북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좀 대응을 좀 해왔어야 되는데 꼭 이게 이제 사후 약방식으로 이제 광주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어떻게 보고 있어요?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노크하고 두드리고 자기들이 뭐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느닷없이 전북에서 와가지고 전장 우리가 하겠다. 이건 사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왔으면 좋겠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군산 경기 침체, 경제 침체는 조선소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정확히는 가동을 중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군산 GM 공장은 아예 폐쇄가 된 상황이고요. 그거는 회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체 산업을 모색한다면 몰라도. 그런데 만약 군산 조선소에 물량이 재배정된다면 그건 재가동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서지만 위원장님? 뭐 제가 울산이나 또 여기 하청업체 직원들과 통화를 한 경우로 봐서는 오려고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체가 현대중공업인지 삼호중공업인지 미포조선소인지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수주량이 그러니까 한 90대가 넘어가면 오겠다 군산에. 근데 이제 90대 정도가 뭐냐면 한 60% 정도 척을 이야기하는 거죠. 90척.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80억 달러 수준으로 해서 7월 말 기준 79억 달러인 게 92척이 수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반기고 후반기는 짓겠다, 수주를 넣겠다, 돈을 빌려줘라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100%는 거의 채워져요. 전반기 때 이 정도면 후반기 때는 채워지기 때문에 군산에 올 수 있는 확률은 높다. 그런데 우리 시나 도는 준비는 지금 한참 떨어진다. 제가 짚고 싶었던 건 그거고요. 또 이런 그 현대중공업이 올 때 필요한 제반 시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반 시설들을 지금 시나 도가 준비하고 있느냐? 지금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를테면 화학회사나 이런 데는 스팀을 많이 쓰지만 이런 중공업에는 스팀을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런 스팀의 가격의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오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복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전혀 전무한 상태예요.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올 때 주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알바생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업을 만드는 그 정밀한 사람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일만 때우는 식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나 시가 준비하지 않으면 또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 있다. 이걸로 할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교수님, 그러면 지금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물량을 재배정할 정도라면 국제 조선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수주 물량이 그들이 만족할 만큼의 양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할 텐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이제
바닥은 쳤다 이렇게 이제 되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는 지금 현재 구조 조정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 희망퇴직을 한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군산 공장을 이제 잠정제 폐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4월 달에 다시 또 희망퇴직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 가을에 희망퇴직을 또 받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사람이 남아 돌아가지고 계속 퇴직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군산으로 지금 바로 올 수 있다? 이는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이제 최길성 회장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청와대에서 뵀을 때 2019년도쯤에는 가동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고마운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또 올 연초에 신년 인사회 때 이제 현대중공업 강원구 사장께서는 어느 정도 아까 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척수가 좀 되면 군산으로 부산 공장도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울산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에다가 물량을 배정한다라고 하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정치권에서는 뭘 하느냐. 물론 뭐 조 의원께서 그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라북도에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대통령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경남 거제하고 군산을 비교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런 어떤 그 비판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조 의원님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는 좀 늦어지고 있는 우리가 차별적이라고 느끼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두 측면으로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께서 기업의 문제를 직접 개입해서 하는 것이 결코 미래적이지 않다. 과거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해서 기업의 문제를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쪽 그 경남 지역에 어쨌든 정부 예산을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과 군산의 위기적 예산으로 내려온 2천억의 예산은 성격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그냥 액수 규모로만 해서 그쪽이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공적 자금이 일시 투자된 거고 여기는 실제 위기 지역으로 나오면서 실제 실업자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추경에 반영돼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걸 산술적으로 적다 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공식적으로 2번 이상 발언을 하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제 생각엔 전북에 있는 정치권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오히려 전북에 있는 또는 군산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정치권에 계셨던 분들이 또 단체장을 끌고 가시는 분들께서 보다 공격적으로 대통령을 힘을 주고 또 공격적으로 잘못된 걸 지적하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서지만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TF팀 꾸려놓고 회의 한 달에 한두 번 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TF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뭐 저를 포함해서 저야 뭐 이번에 도의회 이제 입성해서 기회를 발휘할 뭐 시간이 없었지만 적어도 그걸 어떤 객관적인 사정의 문제로 탓하지 말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문제 해결을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사실 이렇게 보면 대기업에 우리가 지금 투자에 기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을 듯합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도 경험을 했고 GM에서도 경험을 했지만 언제든 또 우리가 그 대기업 논리에 의해서 희생당할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지금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너무 한 기업에 한 지역이 깊게 의존하다 보면 이제 위에 닥쳤을 때 헤어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례를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노키아 같은데요. 노키아가 세계적인 공룡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노키아가 이제 망했는데 망하고 나서부터 다시 그 핀란드라는 한 국가를 먹여 살리던 기업이 망하고 나니까 노키아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전부 다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거는 이제 물론 대기업을 가지고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창업을 굉장히 촉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전라북도하고 군산에서 이런 산업 창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 우는 사람 져준다고 뭔가 우리가 자꾸 떠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 좋지 않았냐. 우리 강임준 시장님께서 선거 기간에 군산을 살릴 샘플 도시로 어디를 꼽았냐면은 미국에 있는 피츠버그시를 꼽았습니다. 피츠버그가 우리나라로 치면 포항이나 광양처럼 철강 도시 먹고 살았는데 철강이 한국이라든지 베트남, 중국 이런 데서 잘하고 나니까 미국 철강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도시가 망해버렸어요. 망하고 나니까 피츠버그는 다시 카네기 멜론 대학하고 피츠버그 대학에 있는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이 IT 창업에 나서가지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대기업도 중요하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창업 인프라 만들어가지고 작은 중소기업들을 수십 개, 수백 개 키우는 것도 그건 좋은 전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 삼성의 투자설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물량 재배정 기대는 있는데 좀 구체화시킬 만한 그 단서는 거의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 경제가 절박하다는 생각인데요. 저희들 준비한 시간이 다 돼갑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안이 있거나 요청이 있거나 이런 내용을 마무리 말씀으로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지만 위원장님. 저는 지금 우리 정부나 도하나 시에 똑같이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 더 적극적인 준비성을 갖자라는 게 지금 초대이고요. 이 산업단지를 어떻게 뭐 조성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미래적인 거를 보려면 조금 힘들더라도 기다리더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준비성이 너무 부족한 게 너무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공영방송이나 또 정치인들이 새로운 이렇게 좀 이상을 좀 제시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영 의원님. 저는 뭐 기업 유치가 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일이긴 하지만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군산 경제의 미래를 봤을 때 장밋빛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군산 자체의 자립적 경제 기반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한 방편으로 군산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고 군산형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사회적 기본법에 의거한 방식의 어떤 높은 수준의 법적 제도적 문턱을 높이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단기 일자리 또 신뉴딜 정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한 200개 이상을 육성하는 방안을 대형 프로젝트로 좀 삼아서 군산의 그러한 그 기업들이 중소 자영업자들 포함한 강소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걸 전략적으로 10년, 20년 단위의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신임 시장님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최 교수님도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비전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현성 교수님. 예, 그 GM이 1996년에 누비라 1호를 생산하면서 군산에 이제 둥지를 틀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막을 내리고 말았는데요. 그 사이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GM이 군산 공장을 문을 닫았지만은 GM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공유 차량 업체인 리프트를 6천억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말하자면은 GM이 볼 때는 이제는 차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삼성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실제 자율주행 차를 만들어서 운전하고 있는 데는 현대자동차하고 네이버하고 두 군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네이버가 자동차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 군산에서도 좀 이런 그 시대적인 변화에 조금 흐름을 좀 잘 읽어서 갔으면 좋겠고 조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산업화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생태나 환경이나 이런 문화나 이런 걸 가지고서 다시 지역을 살찌우는 새로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번 기회가 우리들한테 그런 자성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멈춘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위기의 군산경제 회생 방안이 다급한데 약속이나 제안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래서인가요? 단순 설에까지 휘둘릴 정도로 갈수록 지역 경제는 취약해져만 가고 있고요. 신뢰를 주고 가능하다면 성과까지 담보할 회생 방안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